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보행은 유력한 건뇌술이며 육신은 되도록 적당한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는 두뇌에 좋은 방법인데요. 걷기를 통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행은 최고의 건뇌술이다. 이런 말을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걷기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박사님? 예, 우리가 이제 걸을 때는 주로 밖에서 걷다 보면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우울감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걷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심폐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 보통 부끄럽거나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코와 양볼이 더욱 빨개지기도 하는데요. 안면 홍조는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혈관 분포가 집중된 양볼이 주로 빨개지는 안면 홍조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나고 갱년기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안면 홍조 증상은 자신감 저하와 외모 컴플렉스로 이어지고 그대로 두면 증상이 얼굴, 목, 몸까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영향 등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촌스러운 인상을 주는 안면 홍조, 안면 홍조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 안면 홍조가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이유 없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사우나를 하고 나서 이럴 때 어떤 원인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얼굴 붉음증은 안면 홍조는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나를 하거나 매운 음식 또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모세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붉은색으로 안면 홍조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안면 홍조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안면 홍조는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되는데요. 이게 24시간 하루 종일 안면 홍조가 있다든지, 예, 세 번째는 이 안면 홍조가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모에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 때, 마지막 그 네 번째는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예, 그 다음에 안면 홍조가 있을 때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난다든지, 예, 또 하나는 안면 홍조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녁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열이 오르면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면서 땀이 나는 증상, 이 총 4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병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 주변에는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고 또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안면홍조가 예민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긴장하거나 또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얼굴이 붉어지는데 화가 났다고 오해를 받거나 제일 중요한 게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네네. 술을 마신 것처럼 코부터 이때 볼뿐만이 아니라 예,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당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우울감, 정신적인 이제 질환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면 홍조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안면 홍조는 이제 안면,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네네. 이제 홍조라는 것은 붉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데 얼굴만 붉어지는 게 아니라 목 부분도 붉어지고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까지 붉어지고 또 제가 꼭 안면 홍조가 올 때는 이 가슴뿐만이 아니라 목의 이제 뒷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뒷부분도 붉어지면서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제가 탈모가 있거나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거나 예, 또는 이제 머리 쪽으로 피부, 얼굴 쪽으로 피부 아토피 질환이 있을 때 꼭 네네. 확인하는 게 머리 속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는 열이라는 것은 성향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꼽 밑에 하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예, 머리는 시원하고 예, 배는 따뜻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머리 속을 보게 되면 두피가 우리 피부색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환자의 제가 한 40% 정도를 보면 거의 두피 쪽에도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안면 홍조만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네. 꼭 두피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면 홍조의 원인은 뭘까요, 박사님? 그 안면 홍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혈관이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 앞에 서거나 또는 발표를 하거나 또는 차가운 곳에 가거나 더운 곳에 갔을 때 혈관 자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혈관이 모세혈관 자체가 얼굴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네.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 매운 거나 좀 긴장하거나 운동할 때 바로 얼굴이 이제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이 있을 때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 심장병이라든지 이제 폐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안면이 붉어지는 예,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는 질병을 치료해야 네. 이 안면 홍조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면 홍조가 없는 사람들도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추워서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겨울에 좀 더 심해지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 겨울은 바깥은 차고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겨울에 특히 이제 소음인 체질이라든지 태음인 체질 이런 분들은 내 몸의 체온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 네. 열이라는 성질은 예, 얼굴 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소음인 태음인의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오히려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고 네. 오히려 소양인이나 태양인 열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보다는 예, 더운 곳에 또는 여름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밤이나 수면 중에만 안면 홍조가 오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안면 홍조 환자의 한 20% 중에서는 예, 낮이나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안면 홍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밤에 편안하게 잘 때 오히려 열이 훅 오르면서 땀이 나면서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야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밤에 열이 난다는 겁니다. 네. 예, 밤 자체에는 우리 음기가 왕성해져서 열이 뜨지 않아야 되는데 네. 열이 뜬다는 것은 이제 한방에서 음원해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면 홍조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도 전체적으로 이제 건조해지고 네. 예, 손끝이나 발끝, 특히 발 뒤꿈치가 이제 갈라지면서 네네. 좀 피곤할 때는 오히려 낮에 같은 경우에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낮에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분들에 비해서 치료 기간을 1, 2개월 더 지속 시간을 잡아야 되고 네. 또 주의를 잘 지켜야 안면 홍조가 재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안면 홍조가 뭐 이제 밖으로 다닐 때 사람들이 볼 때 좀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어떤 뭐 뭐랄까요?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박사님? 예, 이 안면 홍조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안면 홍조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어떤 질병의 조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방송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방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색깔과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증상이 안면 홍조가 없이 예를 들면 요통이 있거나 기침이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데 안면 홍조가 있다. 기침을 하는데 안면 홍조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기침하는 환자가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기침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안면 홍조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염좌로 온다든지 소화불량 증상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질병으로 오시지만 대부분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면 홍조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외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안면 홍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남성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으로 갈수록 어르신이나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는 안면 홍조를 신경을 쓰지 않는데 네. 한방에서는 우리가 화초를 보거나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은 눈도 피부도 윤기가 있고 촉촉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어떤 그 만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이 붉어지는 걸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증상은 좋아지는데 얼굴이 붉어진다. 예, 그러면 이 경우는 다시 한번 가서 진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증상은 기침 증상이 있는데 안면 홍조 증상은 기침은 비슷한데 안면 홍조 증상은 사라진다. 예, 그러면 환자분이 기침은 하는 건 호소를 해도 안면 홍조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색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요. 네. 기침 증상은 이제 색이 좋아지면서 안면 홍조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폐결핵 환자나 만성 폐쇄성 이제 폐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경우에는 이 증상 자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한 질병이면서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얼핏 생각이 난 게 예전에 뭐 폐경기 여성분들한테도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폐경기 여성이라면 뭐 누구에게나 이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 그래서 여성 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나오면서 네네.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얼굴에 이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또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이제 폐경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오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체온을 온도를 조절하는 체온 중추는 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던 생리를 안 하게 되고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이 호르몬 조절의 균형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요.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2017년도 연구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의 47%에서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폐경이 된 이후 5년 내에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70%로 어이구. 더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다가 안 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인데 네. 이 과정을 한 1, 2년 정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할 때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우울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열이 내 몸에서 자꾸 피부 쪽으로 상부로 올라오다가 보면은 배나 다리 쪽으로 시리고 힘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안면홍조 증상이 폐경기 여성이 있는 폐경이 지나서 1, 2년이 지났는데도 안면홍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면홍조를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안면 홍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면 홍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안면 홍조가 있다면 혈관을 확장하는 맵고 뜨거운 음식 그리고 술을 피해야 한다. 네,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 한 80% 정도는 맞습니다. 네, 네. 그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 특히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안면홍조가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만 안면홍조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 몸에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술을 한두 잔 정도 또는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그때만 잠깐 붉어졌다가 바로 평온한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씩은 복용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면 홍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안면 홍조에 얼음찜질을 하면 좋다? 네. 뭐 피부 온도를 좀 얼음찜질을 통해서 낮춰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그 50% 정도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오를 때 그 열을 가장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의 한 70% 정도에서는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안면 홍조만 있는 게 아니라 땀이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리적으로 땀이 나야 안면 홍조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피부가 곱고 조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땀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얼음찜질을 좀 해주는 게 좋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얼음찜질을 했을 때 피부가 추우니까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우열 기능이 나타나면서 피부에 이제 손상, 습진이나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부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안면 홍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안면 홍조를 방치하면 딸기코가 된다. 네, 사실 뭐 아까도 박사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이 안면 홍조가 왔을 때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딸기코가 오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한 30% 정도로. 한방에서 이제 딸기코라는 것은 안면 홍조는 코에 안면 홍조가 오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볼 쪽이나 턱 쪽이나 이마 쪽으로 많게 되고 주로 이 주사비라고 할 때는 그 딸기코 주사비 그래서 남성분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코끝에 간에 알코올이
축적이 되면서 코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안면홍조가 있는데 술을 계속해서 좀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 그 한방에서는 모든 현상을 그 한 가지로 정의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현상은 음과 양 두 가지로 정의하게 되는데, 이 코끝이 딸기코가 되는 것은 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얼굴로 보면 가장 가운데에 해당이 된다. 가운데는 우리 인체에서 중초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네네. 비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맵고 자극성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은 안면홍조가 나타나는데 이 코끝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술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술을 끊으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술을 안 먹는데도 코끝이 자꾸 빨개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맵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를 꼭 살펴서 음식을 조절을 하시면서 안면홍조를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안면 홍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안면 홍조가 심해진다. 목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목욕을 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 이제 따뜻한 물에 하게 되니까 네네. 혈액 순환이 왕성하게 되는데 얼굴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네. 우리 따뜻한 물에 샤워만 하고 머리만 감고 네. 와도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충혈이 안면홍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경우를 뭐 자주 한다는 게 그냥 저녁 때 한번 샤워하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우나를 가서 계속해서 땀을 좀 뺀다든지, 그래서 이때 소음인의 경우에는 몸 안에 진액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목욕을 갔는데 땀을 뺐는데 기운이 빠진다. 이런 분들은 샤워를 해도 땀이 안 나는 정도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태음인 체질로 내 체중보다 좀 과체중이 있고 먹은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이 적고 내가 사우나를 했는데 몸도 좀 가볍고 피부도 좀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나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네. 오히려 사우나를 조금 해주시면 안면홍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안면 홍조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손발이 차면 안면 홍조가 없다. 안면홍조가 그 한의원 안면홍조 환자 중에 한 40%는 오히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안면홍조가 있습니다. 네. 손발이 차다는 것은 그 손끝, 발끝으로 피가 원활하게 안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손발이 찬데 항상 내가 음식은 시원한 걸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그 열이 내 장부, 배 쪽에 많이 쏠려 있고 손발로 퍼지지 못하면 얼굴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항상 엄마가 이렇게 따님 데리고 올 때, 아이들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손을 만지고 우리 아이가 손이 차니까 손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면 얼굴에 이제 여학생의 경우에 여드름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안면홍조도 있고, 그러면 제가 바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따님이 좀 시원한 거 좋아하시죠? 이제 그러면 시원한 걸. 그래서 손발이 차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위장이 찬데 이 경우에도 이제 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열이 있는데 손끝 발끝으로 열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좀 시원한 걸 먹으려고 하고 좀 자극성 있는 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안면홍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손발이 찬데 안면홍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한 걸 좋아하고 에어컨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손발이 차니까 자꾸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생강이나 대추를 좀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데 항상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때는 시원한 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발이 찬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싫어한다. 이럴 때는 생강대추차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반대로 나타났을 때는 손발이 찬데 시원한 걸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손과 발은 따뜻한데
오히려 열이 있을 것 같은데 음식은 자꾸 따뜻한 것만 먹고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면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상,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에 섭생하고 손발이나 안면 홍조 증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한과 열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든지 안면 홍조에 맞는 음식이나 체질요법을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박사님 그러면 이 네. 안면 홍조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한방에서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네. 피부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지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심장과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특별하지 않은데 평상시에 열이 있는 분은 항상 얼굴이 좀 붉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계절로 말하면 여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심장에 펌프력이 좋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리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과민한 반응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심장과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위장에 열을 꺼주면서 단백질 섭취보다는 야채나 이제 과일, 채소를 같이 이제 섭취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면이라는 것은 상부에 있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의 환자분들 중에 50대 전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60% 이상이 제가 진찰을 하다가 보면 먼저 묻는 말이 안면 홍조가 있을 때 맥을 봤는데 맥관에 힘이 있다. 그러면 처음 묻는 게 변비입니다. 네. 변이 시원하게 나가세요.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변이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초가 막히면, 대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벙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여기 식도 쪽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얼굴로 열이 오르게 됩니다. 네. 예, 얼굴로 이제 열이 오르게 되면서 이런 분들은 몸 안에 이제 체수분이 많이 쌓이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런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경우 있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네. 예, 몸 안에 이제 체수분이 있고 대변이 차서 안 나가게 되는데 물을 먹게 되면 오히려 체중은 더 증가하고 또 몸에서는 체수분이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물을 빼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음식 섭생을 하는데도 자꾸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이제 붉어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대변, 특히 장에서의 연동 운동을 같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방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혹시 한방차를 이렇게 불러드리거나 어떤 자기가 저건 내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먹었는데 만약에 변비가 생긴다 그러면 더 이상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 한의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이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좀 불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바로 붉어지는 분이 있고 네네. 또 내가 불편한 거 있을 때 바로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살면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를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스트레스 우라가 내재되지 않는 경우, 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근데 네. 그 붉어지는 게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과거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걸 생각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때는 이제 심장과 간장에 이제 화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요. 이게
그 연세가 이제 60 넘어가신 분들, 그래서 맥도 약하고 피부도 이제 건조하고 윤기도 없고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몸이 힘들면 얼굴로 열이 확 올랐다가 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좀 쉬면은 괜찮은데 오전보다는 오후에 열이 훅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네. 밤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보하는데 정상적인 안면홍조의 증상이 있는 분들보다 한 3배 내지 4배의 보약을 이제 올려서 치료를 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안면홍조의 증상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안면홍조 한방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안면홍조 치료 사례입니다. 안면홍조가 있고 만성 요통과 기침이 함께 있는 어르신 치료 사례입니다. 77세 어르신으로 얼굴 혈색이 이제 약하고 눈빛도 약하고 피곤하면 눈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빨려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네. 맥은 부하면서 약하고 1분에 62맥으로 느린 맥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맥이 느리다는 것은 몸이 차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열이 오르고 내리면서 안면홍조가 나타나시는데 땀은 없고, 우측 이명은 20대 때부터 발생을 했고, 척추관 협착증도 3년 전에 진단을 받았었고, 요통, 이제 기침, 또 다리에 쥐가 나는데도요, 몸이 다리에 쥐도 잘 나고, 예, 그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3년 전부터는 쉬는데, 요즘은 쉬는데도 몸은 자꾸 힘들다고 해서 이제 보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소화불량도 있고 대변이 건조해서 보기 힘들어하고, 또 소변도 항상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예, 달고 약간 짭짤음, 자극성 음식을 좋아하고 신맛은 좀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면 특히 이제 목소리가 잠기고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고,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 맥이 일단 힘이 없고 맥동수가 느리고, 예, 피부의 색도 윤기가 없었고, 예, 이런 맥인데 안면홍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몸이 전체적으로 차고 약한데 안면홍조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허에서 나타나는 허혈성 안면홍조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기, 하초에 이제 음기를 보강을 해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할 때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네. 이 후두, 폐에서, 예, 공기를 내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폐를 보하는 약을 같이 3개월 투약을 하고,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예, 치료를 이제 중단한 사례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안면홍조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안면홍조에 이제 항상 음량으로 나누기 때문에 체질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평소에 이제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에 이제 안면홍조에는 열을 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생지환과 황련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9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2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식사를 꼭 매일 몇 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2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제 소음인, 태음인의 안면홍조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생지황과 당길, 신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20분 중간불 정도로 하시고, 예,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시니까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소음인과 태음인인데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얼굴이 좀 피곤할 때 또는 긴장이 될 때 안면홍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특히 이 생지황은 심장의 열, 그래서 심장의 박동수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안면홍조가 나타나려면 혈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생지황을 쓰면 박동수가 안정화되면서 혈관 확장이 수축이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몸이 차고 간장에서의 혈액순환이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혈시키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당귀를 쓰는데, 당귀에는 당귀 두가 있고 당귀의 몸체, 당귀신이 있고 당귀미가 있는데 당귀신을 이용을 하시면 몸도 따뜻해지면서 상부에 있는 열을 하초로 끌어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자, 소음인, 태음인 분들을 위한 한방차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박사님 무슨 꿀 탄 것 같아요. 예. 엄청 달달하고요. 예. 처음에 이제 향을 맡았을 때는 좀 구수한 느낌, 향이 나서 되게 구수한 맛이겠다 했는데, 물론 이제 쓴맛이랑 뭐 다른 맛도 있지만 달달합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네네. 아주 단맛은 아닙니다. 아, 당귀신도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생지황이 약간 쓴맛이 있는데 네. 지금 아나운서님이 달고 좀 먹을 만하다 이 네.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 좀 긴장되어 있는 체질입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 좀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맛은 그렇게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데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찰을 할 때 전에 약 맛이 먹기 어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네. 약은 일반인이 먹으면 쓴데도 어허. 이 어르신이 이 아이가 먹었는데 네. 아이가 생각보다 쓰지 않고 이제 네. 먹는 경우면 제가 맥을 보기 전에도 어느 정도 약이 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이제 맥을 짚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쌉싸름한 뭐 구수한 차인데 네. 거기에 진짜 꿀을 한 숟갈 이렇게 해서 예. 한 것처럼 단맛이 확 느껴졌는데 예. 되게 신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차에는 감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면 홍조에 도움된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예, 지압법도 이제 열이 많은 소양인과 이제 태양인의 이제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은 후계와 이제 소상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후계열은 우리가 이제 주먹을 쥐었을 때 볼록 나와 있는 분, 새끼 손가락에서 꾹 타고 갔다가 이 본절이라고 하는데 허리뼈 본절 사이에 오목 뒤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주먹을 쥐고 자신의 이제 손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두 번째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이 손님이 약하신 이제 어머님,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젓가락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상열인데, 소상열은 엄지손의 이제 내측입니다. 뿌리각. 그래서 엄지손의 손톱에서 내측에서 올라가고 뿌리각 흰 부분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엄지손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는 한 10번 정도 돌려주시고 네. 한 10초 세고 또 10번 돌려주시고.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는 이 소상열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피를 좀 빼주는데, 이제 평상시 그 당뇨 검사를 하셔서 이제 일회용 침이 있는 경우에는 열이 안면 홍조가 많으신 분들, 이때는 소양인, 태양인 체질의 경우 에어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소상열에서 피를 조금 빼줘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소음인, 태음인, 추위를 타는 사람들의 이제 안면 홍조는 족삼리와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족삼리는 무릎의 이제 바깥쪽에 이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목한 부분이 이제 독비라는 혈자리인데 오목한 부분에다가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을 예, 자신의 이제 손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엄지 손으로 똑같이 이제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10번 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회라는 혈자리는 콩팥경락에 이제 음기를 보충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양기를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추위를 탄다는 것은 음기가 약하기 때문에 양이 뜨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회는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 바로 내려가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한 5초 정도 세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5초 떼고 세게 눌러주시고 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네, 상담을 위해서 상담 네.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요, 77세고요. 네네. 키는 140이 나가더니 골다공증 심해갖고 140 조금 못 나가요. 네네. 몸무게는 어떻게 아우. 되세요, 선생님? 네, 40kg. 네네, 알겠습니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불편하신데 저는요. 말씀하세요. 이 눈이 맨날 아파요. 예, 내가 내 혈관약도 먹고, 예, 이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오만디가 다 안 좋아서 불면증 약을 20년간 먹어, 신경과 약을요. 예, 근데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는 맨날 아프고 멍댕이로 맞은 거 마냥 띵 하고요. 어지럽고요. 예, 이 머리 수그를 안 짜면 집 생활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불면증 약을 먹어도요. 11시 먹으면 1시간에 깰 때 있고 2시에 깰 때 있고 예, 조금 잘 자면 3시에 깨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2시에 깨면 또 있나서 반을 3분의 1을 또 먹어야 1시간으로 자요. 그러면 따져보면 하루에 잘 자면 4시간 자고 잘못 자면 3시간 어쨌든 2시간 자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그 머리가 아픈데 눈날 이렇게 아프거든요. 예, 저는 이도 안 좋고 이축성 이염도 심해요,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게 눈이 왜 아픈지 도대체 머리 때문에 아픈지 예, 그것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예. 어머님 현재 그 눈이 아파서 안과에 진료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가고 안 갔어요. 예, 그 안과에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냥 노화라고 그러대요. 그러고 이제 예. 한쪽 눈이 왼쪽이요. 예, 집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바깥에 이제 운동하고 나가려면 예, 겨울만 되면 눈물이 나. 여름에는 괜찮은데 예, 이 겨울에 찬바람만 불면 예. 지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있으시잖아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예. 머리 근데 이 아프고, 머리 띵한 거요. 예, 2017년도부터 그랬거든요. 머리가 몽둥이로 자고 나면 깨고 난 게 아니라 예, 그냥 멍 때린 거 마냥 예, 맨날 아파요. 그냥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 혈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현재 이제 몸무게도 40kg 나가시잖아요. 예. 예, 지금 몸무게도 한 10kg 이상이 감소가 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 대장 검사를 해야 하는데 기운이 없어. 기운이 맨날요. 예. 이 밥 먹을 기운도 없어요, 원장님. 제가. 예. 예, 지금 어머님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운도 음식도 먹을 때 기운이 있어야 음식 섭취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네. 어머님이 현재 이제 밥 먹을 힘도 없고 위축성 위염이라 이제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안 돼. 절대 요 소화제 먹어도 안 돼. 예, 그게 이제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은 그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위장이 혼자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작동이 잘 안 되시니까 당연히 이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예, 뇌 쪽으로 또는 눈 쪽으로 특히 이제 눈에서는 예, 맥락막을 통해서 눈 쪽으로 피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눈도 아프고 눈도 아프면서 이제 눈이 건조해지면서 찬바람을 맞게 되면 예, 눈물막이 형성이 되면서 찬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그 바람을 맞지 못해서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게 지금 이제 뇌 쪽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소하고 피가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어머님께서는 지금 음식을 먹을 힘도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예,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음식을 먹을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장하고 폐 쪽에서 원기 자체가 심장에서 이제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로 만들게 되고 또 하나 폐 쪽에서 두 번째는 이제 심장에서 예, 박동을 해주면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피를 보내줄 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장으로 음식 먹을 힘이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 19g, 예, 황정 10g, 예, 그 다음에 감초 5g.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물을 예, 900cc 넣고 한 120cc가 나오게 한 2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끓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머님의 몸 상태는 아까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도 저체중 나가시고 예, 기운이 없기 때문에 위장만 위축이 된 게 아니라 뇌 혈관도 위축이 되고 관절들도 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100에서 120cc 정도 이제 끓인 차를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 모금씩 수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용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가 차기 때문에 이때 침 치료하면서 같이 이제 뜸 치료 받아 주시면서 먼저 이제 눈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을 이게 먼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현재 내가 밥 먹을 힘도 없다. 그래서 밥 먹을 힘이 먼저 생겨서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영양분화해서 이게 폐에서 들어온 산소와 합치가 되면서 예, 기혈을 만들어 내셔야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치료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원장님. 이 잠잘자게 하는 약은 없는가요, 원장님? 아, 어머님이 이제 몸이 음식 섭취를 해서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기면 잠도 좀 더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어머님이 이제 이 한방차 요법을 드시고 눈이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 요법을 했더니 그래도 음식은 조금 먹을만 하네. 예, 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신호가 오면 이게 이제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증상이 있으면 예,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눈이 뭔가 좀 아픈 증상이 좀 감소되는 느낌, 그 다음에 두통, 어지럼증이 조금 감소되는 느낌, 예, 그 증상이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개선되는 이 차례대로 호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제 했던 상담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증상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막 열심히 옆에서 적었는데 박사님 말씀을 마지막에 듣다 보니까 정말 기운이 없으셔서 네. 예, 뭐 우리가 또 기운을 찾으려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60, 70 어르신 듬품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네, 보통 네. 뭐 10가지는 그냥 기본이고 네.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안구가 건조하고 입이 말라서 음식이 안 넘어가고 소화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예. 예, 이 증상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그 우리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무조건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기운이 난다는 것을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운이 없을 때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예, 이러면 드시면 기운이 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어머님은 전화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기운이 예, 없는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혹 이제 자제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네. 하고 한 수저라도 막 들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어머님한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항상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2그릇 먹어도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잠잘 자면 기운이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밥을 좀 배부른 게 아니라 배가 좀 약간 고프게 먹어야 기운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체질이 그 사람의 이제 오장육부의 대소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어머님이 지금 머리 말씀하시고 눈 말씀하시고 불면증 소화 이야기했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먼저 기운을 나게 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신 어머님인데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제가 듣다가 그 다음에는 안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오신 어머님도 맥을 보니까 맥이 아주 약해요. 예, 이 경우에는 소화제만 써서는 안 됩니다. 네네. 예,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야 위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소화제만 쓰셔서는 안 되고 네. 아까 환기가 인체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머리, 몸, 다리 또는 피, 육, 맥, 근골의 전체적인 기를 보해주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의 어르신들의 치료법 있는데 이때는 혈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네. 기약을 씁니다. 혈약을 쓰면 무겁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기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기운이 나면 그 다음에 소화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기라는 차를 처방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정은 동의보감 신형문에 보면 우리 인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호르몬도 약해지고 뼈골도 약해지고 기운도 없고 장부도 위장도 위축이 됩니다. 이걸 촉촉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위장을 피부를 몸을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시들었을 때 햇빛을 공급을 해주고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햇빛을 공급해 주는 게 환기라고 보시면 되고 물을 공급해 주는 게 황정이라는 차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2가지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게 감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해서 먼저 눈이나 머리 아픈 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밥 생각이 나네, 밥을 좀 먹을 힘이 나네, 예,
이런 네.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상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시다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안면 홍조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안면 홍조가 빨리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긴장했거나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건데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것은 심장에서 박동수가 빨라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반대적으로 심장의 박동수를 느려야 되는데요. 이때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마음 안정 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여기 방송하러 올 때 이제 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항상 하는 건데 그냥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자기가 있는 편안한 자세가 1번이고 네. 예, 두 번째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 됩니다. 네. 지그시 감고 아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지금 제 배꼽은 허리 쪽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내 몸을 알칼리성화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음식보다 제일 빠른 게 호흡입니다. 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기 때문에 내 몸의 항산화 효과의 가장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배꼽을 들어가게 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들이마시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 마시면 가슴에서 호흡이 막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제가 항상 비유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2등도 하고 1등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내가 공부를 1등 해야 되겠다. 내가 숨을 막 들이마셔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 가슴에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법을 어제 어머님한테도 그 요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거를 하시니까 여기서 답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숨을 들이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숨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꼽을 이렇게 들어가면 배꼽이 한 잠깐만 나옵니다. 근데 한 서너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배꼽이 굉장히 배가 뿔뚝해져서 알아서 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숨을 내쉬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건 제가 이제 화가 났을 때도 그렇고 내가 불편할 때도 그렇고 뭔가 긴장할 때도 그렇고 어느 생활에서 내가 서 있을 때도 또 앉아 있을 때도 뭐 집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호흡요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하루에 한 15분 정도 시간 내서 하시면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호흡으로 심장 박동을 안정화시켜서 안면 홍조 완화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면 홍조는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속설을 따르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한방 치료로 정확한 진단받고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